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 3% 상승해서 끝났는데 반등을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반등은 너무 당연하다고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하락했었던 부분, 여기서 뭐가 발생한 겁니까? 비상계엄, 그리고 비상계엄 이후에 급락하는 구간이 있었는데 이게 자꾸 정책적으로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원전 쪽으로 들어가는 뭐 예산에 대한 삭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자꾸 이 못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먹히는 종목군들, 먹히는 업종, 먹히는 섹터만이 한국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고 단기간으로 이슈를 타서 올라가는 구간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하나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게 원전을 볼때 탈원전 정책을 문재인 정부 때 지속해 왔죠. 그리고 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는데 첫 번째 그 정책 기조로 내세웠었던 게 원전을 살리겠다. 그렇죠?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만약에 맞았다면 뭐 정치적인 견해를 밝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만약 맞았다면 두산 엔더빌리티의 주가가 22년이나 23년도에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면 안 됐었죠. 정책적인 부분이 이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게 절대 필요하지 않다. 이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영향력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 대한 영향력도 영향력이지만 미국 기업이 어디에 투자하는가. 그렇죠. 그리고 미국 기업이 사실상 지구에 있는 이 산업 생태계 전반을 전부 다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이쪽에서 어디에 투자하는가가 사실상 앞으로 한국 시장에서 즉 앞으로 한국 시장에서 상장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 방향타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주말이 지나면서 탄핵이 가결이 되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주말 영상에도 이야기를 드렸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가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빠질 수 있는 폭은 나오지 않는다. 굉장히 지금 한국 시장이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시장에 대한 부분이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어 있었고 비상계엄이라는 그 이슈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환율까지도 그렇죠. 폭등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환율의 폭등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맞물리면서 약간 조금 민감하게 작용한 결과지 이게 뭐 추세를 이탈해서 완벽하게 작살나거나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거나 이런 상황은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지금 월, 화, 수 3일 됐는데 그렇죠? 거의 뭐 소폭 올라가는 그런 정도의 움직임입니다. 주간 상승률이 4.7% 정도가 돼요. 그리고 회복한 이후에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회복한 이후에 하라는 게 여기까지 올라가세요 하세요. 그게 아니라 최소한의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찾으라는 겁니다. 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미국에서는 전기가 부족합니다. 왜?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존을 포함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테슬라까지 뭐라고 있습니까? 원전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원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왔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5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하면서 이러면 한국 돈으로 조단입니다. 그렇죠? 한 기업에서 물론 아마존이 미국에서 손꼽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시가총액 순위권에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한 기업에서 원전에 대한 투자를 한다는 그 내용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체코에서 원전 수주를 했다. 이게 전혀 필요 없는 이야기다가 아니라 체코에서 원전을 수주를 했다는 건 일종의 레퍼런스를 얻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사례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죠. 뭐 경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SMR에 대한 지금 짓는데 예전처럼 대형 원자로를 넣지는 않습니다. SMR로 다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SMR 기준에서 보면 사고율을 따져봤을 때도 기존 원전, 대형 원자로 대비해서 3,000분의 1 그렇죠? 그리고 설치가 용이하다는 점, 위치에 대한 부분도 용이하다는 점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계속 밀고 가고 있고요. 이번에 바이든 정부에서도 전기가 부족하니까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3마일 섬에 폐쇄된 원전을 다시 가동했습니다. 그리고 전기 부족하다는 부분으로 인해서 한국의 그쵸? 변압기 관련주들 지금 한국에서 수출이 많이 나가는 순위를 따져보면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변압기예요. 이런 정도까지 지금 상황이
극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압기 관련주들 한번 볼까요? 현대 일렉트릭, 그렇죠? 장기간 보면 얼마나 많이 올랐나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상승하는 단계에서는 1단계와 2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 실적은 실제 좋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2단계까지 갔다는 건 1단계를 거쳐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이미 올라가 있는 거예요. 왜? 기대감 때문에. 그럼 기대감에 맞춰서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이 나와야 됩니다. 에코프로는 거기에 실패를 했고, 현대일렉트릭은 그쵸, 23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24년도에 그만큼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구간 속에서도 가격대를 버티고 다시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주도주를 해야 되는 이유, 싸게 사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 가장 중요한 거, 개인 투자자들이 해야 되는 그 매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유 기간을 줄이는 거지, 내가 가장 싸게 살 거야, 어제 살 걸, 예를 들어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여기 샀어야 되는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인하고 매수해도 충분하다는 점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제가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무조건 정배열로 전환된 이후에 하는 겁니다. 그 정배열은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의 정배열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는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11월 달에 횡보하는 구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비상계엄 이후에 민감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하락 구간이 크게 발생을 하면서 20일 이평선이 꺾였고, 꺾이는 과정에서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이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역배열 구간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땐 올라갔을 때 19,700 거의 한 700원 정도, 한 2만 원 정도에서 저항을 받습니다. 2만 원이라는 가격대 때문에 저항을 받는 게 아니라 역배열 구간에서 저항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 올라가는 구간을 확인하더라도 2만 원 정도에서 고점이 형성이 되고, 여기서 횡보하는 구간이 약간 필요합니다. 이 구간에서 내가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평균 가격이 되겠죠. 이 평균 가격이 바뀌려면 60일 이평선에서 횡보를 하는 구간 이후에, 그쵸, 20일 이평선이 턴어라운드 되는 상황이 오겠죠. 언제? 올라가고 난 20일 안쪽으로. 그러면 지금 급하게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어떻습니까? 당장에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종목별 투자자입니다. 외국인들이 비상계엄 이후에 원래부터 팔았지만 셀코리아 이 경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내용을 아마 접해 보셨을 텐데, 하락하는 구간에서 매수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왜 그럴까요? 성장할 수 있는 미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종목군들에 대한 수급은,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래량을 보고 매매를 해라. 올라가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오면 이 장대 양봉에 충분한 거래가 실렸는지 확인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완전 틀린 얘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주도주라는 건 신고가를 거쳐 가야 됩니다. 자, 보세요. 두산에너빌리티 말고 두산을 한번 붙여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어떻습니까? 첫 번째, 신고가를 어디부터 만들었죠? 두산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두산그룹 내에서 무언가가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이쪽 구간부터. 그렇죠? 실제 여기 7월 달에 뭐가 나왔습니까? 분할합병 관련된 이슈가 나왔죠. 두산그룹에서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거에 따른 호재가 어디서 작용했을까요? 두산에서도 작용을 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SMR의 주가를 보면 연초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거든요.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올해. 그러면 이 10배 이상 올라간 이 상황에서 한국 시장에 적용을 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그 시세가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가벼울 수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인 게 뭐예요? 그게 두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두산에너빌리티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두산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우리기술까지 원전 포트폴리오는 무조건 짜놔야 된다는 거죠. 원전이 앞으로 갈 거야. 이렇게 본다 그래서 내가 두산에너빌리티를 무조건 100% 몰빵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원전에 대한 비중을 내가 첫 번째 정해놓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식으로 구조화시켜서, 그쵸,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할지 이 구조를 짜면서 매매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업종을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업종 내에서, 즉 주도주가 확인되고 나서 우리가 어떤 종목군들을 매매해야 될지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전에서 대장은 당장에는 기대감이, 그쵸, 한국 시장에서 억지로 눌러놨잖아요. 이거 여기서 사실상 그렇거든요. 체코 원전에 대한 부분을 다 떠나서
분할합병 관련된 이슈가 사실상 없었다면 이 정도의 상황까지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두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 우리가 보면서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을 함께 보유했을 때 훨씬 더 좋아지는 상황을 만들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실제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그 부분도 확인시켜 드리겠지만 소통방에서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저점이지만 이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 저점 구간에서 소통방에서 제가 그쵸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들 다 함께 공유하고 있고 자 보시면 12월 18일이죠. 코스피 강세 종목단에서 특이점은 없다. 반도체 자동차 강했지만 주도주가 될 수 없다. 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많이 빠지면 추세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근데 아직까지 두산에너빌리티는 추세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너무 빠진 상태에서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시장 기준에서 봐서도 완벽하게 저점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는 게 오늘 이창용 하는 총재가 코멘트를 한 내용입니다. 추경해달라. 재정정책 필요하다. 대출 증가는 크지 않다. 그리고 1월 0.5% 인하는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하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근데 0.5% 인하를 생각하고 있다는 코멘트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어떤 종목인지 파악하고 그게 바이오, 조선, 원전, 화장품 여기까지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죠. 가장 중요한 거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실제 장중에 대한 시황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산에너빌리티는 최저점입니다. 하지만 보유기간을 줄이는 상황이 우리한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차 이야기를 드려왔고 영상으로도 이야기를 드리고 영상에 대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내용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해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시켜 드린다 그랬죠. 그 부분을 보시면요. 자 실제 제 매매 타점이 나온 화면입니다. 뭐 태성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떻습니까?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을 했을 때 단기간에 50%씩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어내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도 공유를 하고 있고요. 하나하나 빠짐없이 모두 주도주 군에서만 매매를 한다는 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두산 자 보세요. 상승하는 구간 그쵸? 15% 5% 이렇게 수익 구간 충분히 만들어냈고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매수 구간 잡을 거고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두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두산에너빌리티도 매수 그리고 체코원전 나올 때 매도하고 지금 다시 확인하는 그 상황이 나왔을 때 매수 구간 다시 잡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수익 구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제가 하나하나 빠짐없이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돈 안 받습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 이론적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가격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 시킬 것인지 그 내용이고요.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주도주를 해야 되고 주도주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로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어려운 시장이 지나가고 있지만 연말이 됐고요. 거의 어려운 시장은 끝났습니다. 바닥이 잡혀있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바닥 잡히는 게 조금 오래 걸렸다 뿐이지 이제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때가 됐고요. 1월 달에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종목을 해야 내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